안녕하세요. 삼성전자 이상호입니다. 저는 오늘 쿠버네티스를 이용해서 저희 삼성전자 삼성헬스 서비스가 어플리케이션을 클라우드 서버에 배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제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서버 개발자이고요. 2014년에 삼성에 입사해서 2016년까지 당사 빅데이터 센터에서 빅데이터 플랫폼을 개발했고, 현재는 삼성헬스 서비스팀에서 여러 가지 헬스케어 관련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발했던 서비스 중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오른쪽에 보이는 삼성헬스 어플리케이션의 그 SNS 서비스인 투게더 커뮤니티 기능과 그리고 개인정보 처리법, 유럽발 GDPR이죠. 개인정보 처리를 취급하는 서버를 개발했고, 이 밖에 헬스케어 관련 여러 가지 B2B 프로젝트들의 서버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여기 와주신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서버 개발자이실 텐데요. 우리가 이렇게 잘 만들어진 어플리케이션을 클라우드에 배포하는 과정은 개발하는 프로세스만큼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특히 저희 삼성헬스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서비스이다 보니까 24시간 트래픽이 전 세계로부터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를 저희 해외 연구소분들과 협력해서 클라우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멀리 떨어진 해외 연구소와 협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커뮤니케이션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규 어플리케이션 하나를 런칭하는 과정을 예를 들어보면, 먼저 해당 어플리케이션이 필요한 JDK 라이브러리나 개발 환경들을 먼저 얘기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바이너리가 위치할 파일 로케이션, 로그 에이전트들이 필요한 위치, 그리고 프로퍼티 파일을 읽어올 위치들을 하나하나 기술을 해서 연구소에 전달해주면 연구소 분들이 이를 읽고 하나하나씩 서버를 컨피규레이션 해줍니다. 이렇게 요청사항이 많아질 경우에는 휴먼 에러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저희도 실제 배포하는 과정에서 혹은 서비스를 런칭하는 과정에서 이런 휴먼 에러들이 자주 발생을 해서 개발 시간이 배포 시간이 굉장히 지연된다든지 사소한 버그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도커와 쿠버네티스를 이용해서 해결하기로 했고, 이미 기존이 잘 돌아가고 있는 프로젝트에 이를 적용하기보다는 새롭게 시작하는 저희 B2B 프로젝트에 쿠버네티스를 선행해서 적용해서 이를 해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저희가 쿠버네티스를 해당 프로젝트에 어떻게 마이그레이션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는 그림이 저희 이번 프로젝트의 개략적인 아키텍처입니다. 먼저 API 게이트웨이가 앞단에 위치하고 있어서 클라이언트로 들어오는 트래픽을 먼저 API 게이트웨이가 받아서 백단에 저희 클러스터로 전달합니다. 근데 이때 API 게이트웨이와 저희 클러스터 사이의 공간은 인터넷 영역입니다. 즉 트래픽이 인터넷 액세스를 경유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약간 보안에 취약할 수가 있습니다. 또 라우팅 경로가 늘어날 때마다 레이턴시가 늘어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VPC 링크를 이용해서 API 게이트웨이와 저희 클러스터를 다이렉트하게 연결시켰습니다. 그런데 VPC 링크가 가지는 한 가지 제약사항이 있습니다. VPC 링크 같은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는 로드 밸런서 타입이 네트워크 로드 밸런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네트워크 로드 밸런서랑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연결시켜야 되는 작업이 필요한데요. 어떤 옵션들이 있을까요? 먼저 쿠버네티스에서 생성해주는 로드 밸런서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쿠버네티스 스펙 파일을 작성할 때 로드 밸런서를 사용하겠다고 선언하고, 그리고 어노테이션을 NLB, 즉 네트워크 로드 밸런서라고 주게 되면 쿠버네티스에서는 로드 밸런서를 생성합니다. 그런데 이때 생성되는 NLB 같은 경우에는 바라볼 수 있는 셀렉터 어플리케이션 파드가, 즉 디플로이먼트 셋이 하나밖에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조 같은 경우에는 포트별로 라우팅을 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면 8080 포트로 들어오는 트래픽에 대해서는 특정 A 모듈로 가고, 8090 포트로 들어오는 트래픽에 대해서는 B 모듈로 가라, 이런 식으로 저희는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 쿠버네티스에서 생성하는 로드 밸런서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각 포트마다 로드 밸런서가 생성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NLB마다 VPC 링크를 물려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운영 포인트가 많아지게 되고, 이는 저희 구조에서는 적합하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옵션은 흔히 많이 사용하시는 ALB 인그레스 컨트롤러가 있습니다. 방법은 이런데요.
ALB 인그레스 컨트롤러의 어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를 네트워크 로드 밸런서에 매핑시키는 겁니다. 방법은 네트워크 로드 밸런서는 인스턴스 타입뿐만 아니라 IP 리스트를 매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의 IP 리스트를 네트워크 로드 밸런서에서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지만 어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의 IP 리스트는 유동적입니다. 유동적이기 때문에 만약에 변동이 일어날 때마다 람다에서 이를 감지해서 네트워크 로드 밸런서의 IP 리스트를 업데이트 시켜줘야 되는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시 저희 구조에서는 적합하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결국 찾아낸 방법이 쿠버네티스 노드 포트를 이용한 방법입니다. 이 노드 포트는 쿠버네티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에 한 가지 타입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로드 밸런서 외에 클러스터 IP, 익스터널 네임, 노드 포트 이렇게 있는데, 노드 포트는 클러스터 IP의 상위 개념으로 그 쿠버네티스 어플리케이션 파드를 특정 포트로 외부로 노출시킬 때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그럼 이 노드 포트를 사용해서 어떻게 네트워크 로드 밸런서랑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연결시켰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테라폼을 이용해서 인프라를 다 셋업을 해놓습니다. API 게이트웨이뿐만 아니라 VPC 링크, 네트워크 로드 밸런서, 타겟 그룹, 그리고 쿠버네티스 클러스터까지도 테라폼을 이용해서 인프라를 다 셋업해 놓은 다음에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 저희 어플리케이션 파드를 배포합니다. 그리고 이를 노드 포트를 이용해서 외부로 노출시킵니다. 그렇게 되면 이미 타겟 그룹에서는 저희가 테라폼에 해당 노드 포트를 바라볼 수 있도록 설정을 해 놓았기 때문에 트래픽이 타겟 그룹을 통해서 노드 포트로 전달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트래픽은 API 게이트웨이를 경유해서 VPC 링크로 가고, 연결된 네트워크 로드 밸런서로 가서 포트별로 분기가 돼서 타겟 그룹으로 전달되어지고, 이는 미리 알고 있는 노드 포트를 통해 쿠버네티스 파드로 트래픽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구조를 잡으면 구조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심플해지고 깔끔해진다는 장점도 있지만 한 가지 장점이 더 있습니다. 이렇게 작업을 해놓으면 그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와 인프라 레이어가 완전하게 분리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쿠버네티스에서 생성되는 로드 밸런서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그 생성되는 로드 밸런서의 그 DNS 엔드포인트 네임을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랜덤한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를 미리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컨피그레이션이 바뀌어서 로드 밸런서가 새로 뜨는 경우가 발생을 하면 이를 생성될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라우트 53 같은 DNS 서버에서 레코드 값을 변경시켜 주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어플리케이션 프로퍼티 파일의 엔드포인트를 바꿔준 다음에 서비스를 다시 롤업 시켜야 됩니다. 근데 이런 구조에서는 인프라 레이어와 어플리케이션 레이어가 완전히 분리되다 보니까 그럴 염려가 없고, 타겟 그룹을 이용하기 때문에 기존 모든 로드 밸런서, 어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와도 굉장히 잘 호환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쿠버네티스를 셋업하면서 여러 가지 쿠버네티스 관련 기능들에 대해서 많이 사용을 했는데, 그 중에 몇 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Q2IM입니다. Q2IM은 저희가 기존에 AWS 크레덴셜 프로바이더 정보를 얻어올 때는 액세스 키와 시크릿 키를 통해서 얘를 가져왔습니다. 근데 당사 보안 기술 그룹에서 폴리시가 정하는 게 있는데, 액세스 키, 시크릿 키가 장기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주기적으로 이를 새롭게 갱신해야 되는 저희 보안 폴리시가 있습니다. 때문에 그때마다 새롭게 액세스 키, 시크릿 키를 생성해서 서비스를 다시 바꿔주는 작업이 필요했는데요. 되게 번거로운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EC2 롤베이스로 이를 크레덴셜 프로바이더를 사용하기로 결정을 했고, 이를 위해서 Q2IM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Q2IM 같은 경우에는 구현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 쿠버네티스 스펙 파일을 작성을 할 때 해당 롤을 사용하겠다고 어노테이션을 주게 되면 그 해당 어플리케이션 파드가 AWS 크레덴셜 프로바이더를 가지고 올 때 Q2IM이 이를 인터셉터에서 대신 가져오는 형태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HPA입니다. HPA는 호리젠털 파드 오토 스케일러의 약자로 그 파드를 스케일 아웃할 때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그 해당 어플리케이션 파드가 임계값 이상으로 CPU가 소모됐을 때에는 HPA가 이를 보고 우리가 정해놓은 값만큼 파드를 스케일 아웃합니다. 이때 파드가 스케일 아웃 될 때 걸리는 시간은
몇 초 단위로 걸립니다. 물론 레디니스 프로브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헬스 체크를 하는 시간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초 단위로 걸리기 때문에 굉장히 트래픽이 갑자기 증가해도 빠르게 유연하게 대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클러스터 오토스케일러입니다. 클러스터 오토스케일러는 HPA가 파드를 오토스케일링을 했다면 클러스터 오토스케일러는 이 파드를 갖고 있는 노드들을 스케일 아웃하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서 HPA가 작동을 해서 파드가 스케일 아웃 해야 됐는데 기존 우리 쿠버네티스 클러스터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리소스를 사용을 했다면 파드를 배치할 공간이 없다면 클러스터 오토스케일러가 이를 보고 노드를 추가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저희 모니터링 플로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클러스터를 모니터링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요. 저희 헬스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 매트릭, 즉 데이터베이스 사용량이나 다이나모DB 사용량, 이런 인프라 관련 매트릭들은 AWS 클라우드 워치를 통해 수집을 하고 있고, 어플리케이션 관련 매트릭, 예를 들면 파드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CPU 값, 그리고 파드로 들어오는 네트워크 스루풋 같은 값들은 프로메테우스를 통해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그래파나를 통해서 통합된 대시보드 환경을 셋업을 해서 클라우드 워치로부터 그리고 프로메테우스로부터 매트릭을 수집받아서 하나의 통합된 대시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래파나에서 매트릭을 걸어서 특정 인계값 이상으로 워닝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슬랙 API나 그 AWS SES를 통해 담당자에게 노티피케이션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그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일라스틱서치와 키바나를 통해서 로그를 모니터링하고 있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플루언트D 에이전트, 저희는 플루언트D 그리고 클라우드 워치, 일라스틱서치 이렇게 EFK 더하기 AWS 클라우드 워치 형태로 저희는 로그를 모니터링하고 있는데요. 방법은 플루언트D 에이전트가 데몬셋으로 쿠버네티스 각 클러스터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파드에서 로그를 스탠다드 아웃으로 출력을 하면 플루언트D 에이전트가 이를 클라우드 워치에 보내고 클라우드 워치에서는 일라스틱서치로 보내게 됩니다. 물론 플루언트D 에이전트가 바로 일라스틱서치로 로그를 보낼 수 있습니다. 중간에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워치를 둔 이유는 클라우드 워치 로그 패턴이라는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인데요. 이 기능은 어떤 기능이냐면 예를 들어서 인증 관련 에러 로그가 1시간에 500건 이상 발생을 했다. 이런 로그 패턴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1시간 동안 10,000건 이상의 데이터 스트림이 들어와야 되는데 10,000건 미만으로 데이터 스트림이 들어올 경우에는 이는 이슈 상황이다. 이를 패턴으로 지정을 해서 그 노티피케이션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클라우드워치 로그 패턴이라는 기능인데요. 저희는 이것 때문에 중간에 클라우드워치를 통해서 로그를 보내고 이에 맞는 인덱스를 설정을 해서 일라스틱서치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키바나를 사용할 때 어센티케이션을 이용해서 아마존 코그니토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코그니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쉽게 일라스틱서치 키바나와 붙어서 어센티케이션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저희 일라스틱서치 같은 경우에는 퍼블릭 액세스가 가능하지 않고 로그 정보이기 때문에 내부 VPC 클러스터, VPC에서만 액세스가 가능하게 설정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코그니토에서 바로 리다이렉트를 키바나로 할 수가 없어서 앞단에 엔진엑스를 통해 리버스 프록시 형태로 구현을 해서 먼저 키바나에게 어센티케이션 정보가 있는지를 묻고 다시 엔진엑스에서 코그니토로 리다이렉션을 시켜서 인증 정보를 획득해서 사용하는 구조로 저희는 셋업을 해 놓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AWS 엑스레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같은 경우에는 어플리케이션들이 유기적으로 굉장히 얽혀 있다 보니까 장애 사항이나 이슈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어느 어플리케이션에서 장애가 발생하고 어느 어플리케이션에서 병목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빨리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를 위해 AWS 엑스레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보시는 이 동그라미 각 하나들이 어플리케이션 파드들입니다. 그리고 파이 차트 형태로 초록색 영역은 HTTP 스테이터스 205K를 의미하고 주황색은 400대 응답, 그리고
밑에 보시면 약간 빨간색이 있는데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500 스테이터스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은 글자가 적혀 있습니다. 숫자가 밀리세컨드 단위로 적혀 있는데 이는 그 어플리케이션의 execution time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만 보더라도 어디 어플리케이션에서 400 에러가 많이 발생하고 어디서 500이 발생하고 어디서 지금 병목이 있는지를 한눈에 알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굉장히 좋은 툴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하나하나 세그먼트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만약에 에러가 났을 경우에 이 어떤 에러 콜 스택 트레이스가 찍혔는지도 나오기 때문에 어떤 원인 때문에 이 루트 코즈를 파악하기가 굉장히 수월합니다. 그리고 저희 배포 같은 경우에는 넷플릭스에서 개발한 스피네이커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스피네이커의 장점은 물론 AWS 클라우드도 지원하지만 구글 클라우드나 다른 타사 클라우드를 서포트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어플리케이션 배포 과정을 하나의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쿠버네티스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할 때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저희 전체 아키텍처를 한번 리뷰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발자가 젠킨스를 통해서 코드를 커밋하고 젠킨스를 통해서 다커 이미지를 말아서 AWS ECR 레포지토리에 업로드를 하고 스피네이커를 트리거합니다. 그럼 스피네이커에서는 이 다커 이미지를 받아서 쿠버네티스 컨트롤러 플레인의 API를 호출해서 각 쿠버네티스 파드들의 어플리케이션 파드를 배포합니다. 물론 각 노드들에는 플루언티드 에이전트, 그리고 프로메테우스 에이전트, 그리고 AWS 엑스레이 에이전트가 설치되어 있어서 각 매트릭을 클라우드 워치나 프로메테우스로 수집을 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사용했을 때 쿠버네티스를 실제로 사용해보니 어느 부분이 많이 좋아졌는지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많은 부분이 좋아졌는데요. 특히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해외 연구소와 협력하는 과정에서 어플리케이션 컨피규레이션을 이렇게 잡아줘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그 컨피규레이션이 다 잡힌 상태로 다커 이미지를 전달하다 보니까 휴먼 에러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아졌고 그리고 실제로 배포에 걸리는 시간도 많이 감축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그 엑스레이 에이전트나 로그를 위한 플루언티드 에이전트 같은 경우 과거에는 서버마다 일일이 들어가서 컨피그레이션을 잡아줬는데 지금 쿠버네티스를 사용하면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가 셋업이 된 상태에서 미리 작성해 놓은 스크립트를 한번 런하는 형식으로 스크립트를 돌리게 되면 이 모든 기능들이 한 번에 설치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서버를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쿠버네티스를 사용해 보니까 클러스터의 가용성이 굉장히 높아졌는데요. 쿠버네티스가 제공하는 셀프 힐링 기능과 HPA 기능을 사용하니까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사용할 때 드는 가용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셀프 힐링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매니저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쿠버네티스 컨트롤러가 파드가 어떤 비정상적인 작동을 할 때 이 파드를 종료시켜버리고 새로운 파드를 띄우는 기능인데요. 물론 이 기능을 위해서는 그 어플리케이션이 그레이스풀하게 셧다운 될 수 있도록 어플리케이션 코드에서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가 보내는 시그텀을 받아서 클로즈 이벤트를 잘 핸들링할 수 있도록 구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미리 물고 있던 리퀘스트들을 잘 우아하게 처리를 하고 종료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지금까지 저희 삼성헬스 서비스 팀에서 쿠버네티스를 이용해서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하고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유드렸고요.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